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1장 굴림운동하고 토크와 각운동량에 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그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강체, 그러니까 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강체의 운동에 관한 건데, 그 크기가 있는 그리고 단단한 그런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회전이 동반이 되죠. 근데 10장에서 배웠던 거는 고정된 회전축에 대해서 강체가 회전하는 것, 순수한 회전에 대한 문제를 주로 풀었고, 이제 11장에서는 회전축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회전축이 같이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 11장 내용을 잘 연습을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과대학의 경우에 동력학이나 정력학 이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도록 하죠. 1번이네요. 첫 번째 문제 1번. 병진과 회전이 결합된 굴림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건데요. 1번. 자, 자동차가 평평한 길 위를 X축 양의 방향으로 80km/h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바퀴의 지름이 66cm이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승객의 관점에서 각 바퀴의 중심, A번 중심, B 꼭대기, C번은 바닥의 속도를 각각 단위 벡터로 표기하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한 각 바퀴의 D번부터 DEF 중심 꼭대기 바닥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길에 서 있는 관측자에 대해서 각 바퀴의 중심 꼭대기 바닥의 속도 벡터와 역시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랑 같이 움직이는 승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속도, 가속도를 이제 조사해봐라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사실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다 요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유연한 굴림, 그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를 때는 바퀴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굴러간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요 접촉점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바퀴가 굴러갈 때 중심이 이동한 거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한 거리하고 접촉점이 이 접촉점 자체가 미끄러지진 않았지만은 요 점 자체가 이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이 거리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데 이때 얘가 이동한 거리는 뭐랑 같냐면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 호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P점이었다, P점이다, P'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바퀴 테두리에서 도로하고 바닥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동한 거리, 요 거리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요 거리를 S라고 그러고 얘도 S가 되죠. 근데 S는 이 바퀴 안에서 보면은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중심각 세타의 관계에서 S 이퀄 R 세타가 되니까 요걸 각각 미분하면 요 S 자체는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타는 질량 중심, 바퀴 중심에서 돌아가는, 바퀴 중심에서 바라본 각도의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오메가가 V 질량 중심의 속도랑 똑같다 하는 그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바퀴의 경우에만 이렇게 성립이 돼요. 이제 모양이 좀 다르면 이 조건이 달라지는데, 어쨌건 요 원통 바퀴 모양의 반지름이 R이고 중심에 봤을 때의 그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그때 R 오메가의 크기가 질량 중심의 바퀴 중심의 속도랑 같다, 크기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 오메가는 테두리의 점이고요. 테두리. 요 V는 그 중심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물리량이 중심의 물리량하고 테두리 어느 한 점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의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V 이퀄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을 알잖아요. 요거는 이제 입자가 원운동 할 때, 입자의 원운동, 그때는 입자 자체의 각속도하고 입자 자체의 선속도의 관계죠. 물론 이것도 이제 크기만의 관계입니다. 벡터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V 이퀄 R 오메가로 알고 있는 요 관계식은 하나의 원운동하는 입자 하나의 선속도와 크기의 관계인데, 같은 입자의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인데, 요것이 이제 더 확장이 돼 가지고 그 굴러가는 바퀴다. 그러면 V 이퀄 R 오메가의 형태는 똑같지만은 요 V는 테두리,
바퀴 테두리가 아니라 중심의 물리량이고 오메가는 중심에서 바라본 테두리의 물리량이다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바퀴에 대해서 자, 요 관계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생각해서 풀어내면 돼요. 자, 자동차에 탄 승객의 관점에서는 바퀴 중심은 자기랑 같이 가니까 병준 운동만 하니까 예, 그러면 상대 속도가 0이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퀴 꼭대기의 속도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에 탄 승객 입장에서는 바퀴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퀴가 굴러가서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발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는 이건 순수한 회전이 되는데 그때 각속도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정지해 있고 그러면은 진행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각각의 모든 테두리 점들은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테두리의 선속도가 어떻게 돼요? 예, 요거는 V = R 오메가의 관계에서 R 오메가 크기가 R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꼭대기라면은 회전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꼭대기 R 오메가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플러스 X축 방향이 되겠죠. 예, 그래서 R 오메가인데 R 오메가가 VCOM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주어지는 거고 바닥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마이너스 X축 방향.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예, 그렇게 이제 속도가 중심, 꼭대기, 바닥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당연히 중심은 정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0이죠. 그런데 이제 꼭대기하고 바닥의 가속도는 원운동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바라보면은 순수하게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다 하는 거고요. 방향은 중심을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러한 가속도로 테두리의 점들이 원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캐럿, 그러니까 마이너스 Y축 방향이 될 것이고 크기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인데 이제 요게 질량 중심의 속도랑 같기 때문에 VCOM을 표시한 거고요. 대입을 해봤더니 크기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건 방향을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바닥의 가속도도 똑같죠. 그죠? 근데 방향은 중심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부호가 위쪽이 되는 것이 위쪽으로 연직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길에 서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이제 그 바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굴러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동하는 건데 이 굴러가는 운동이라는 것은 이 바퀴가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기만 할 때는 모든 점들이 회전 없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질량 중심의 속도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데 요건 이제 순수한 병진이 될 거고 근데 중심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전에 승객이 봤던 것처럼 모든 점들이 중심은 정지하고 모든 점들이 각각의 그 선속도로 회전할 거예요. R 오메가, R 오메가, R 오메가 크기가 물론 이제 병진일 때는 중심의 속도를 V라고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나란하게 V로 움직일 거죠. 그죠? 근데 이 둘을 합한 것이 병진, 굴림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중심은, V의 속도로 가고 얘는 정지했으니까 둘 벡터적으로 합해서 중심의 속도가 나오는 거고, 꼭대기의 속도는, 병진, 같이 미끄러질 때 V의 속력으로 갈 때 하고, 순수하게 회전이 일어날 때 R 오메가의 속도를 더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VCOM하고 R 오메가를 더한 것이 되는데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구를 때는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질량 중심의 2배, 속도의 2배가 된다. 그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가 2배만큼 더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의 속도는 그 병진은 오른쪽인데 회전은 반대 왼쪽이 되죠. 그래서 벡터적으로 더해지니까 빼기가 되는데 이때 역시 VCOM하고 R 오메가가 같기 때문에 결국 바닥은 정지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바닥의 속도는 0이 되는 거고 꼭대기의 속도는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더 던지진 않았지만은 그 다른 부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요 바퀴 앞부분의 속도는 바퀴 앞부분은 병지는 질량 중심이랑 똑같이 가려고 그러고 회전은 연지가 아래로 꺾어지죠. 예,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직각이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둘을 벡터합을 해주면은 루트 2배가 되겠죠. 그죠? 크기는 루트 2배고 방향이 이제 그 45도 방향. 그 다음에 바퀴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V하고 R 오메가인데 예, R 오메가 V. 근데 이 둘이 같기 때문에 벡터합을 해주면 크기는 루트 2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방향 관계를 알면은 벡터합을 통해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봤겠지만은 그 바퀴 테두리에다가 전구 달고 그다음에 중심에다 전구 달고 해서 시간 노출을 길게 해서 이제 굴러가는 바퀴를 촬영을 하면 그러면 위쪽에서는 그 사진이 흐릿해지죠. 빠르기 때문에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밝게 되죠. 선명하게 찍히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면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빠르고 얘는 정지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궤적을 표시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지했다가 빨리 갔다가 정지했다가 하는 궤적이 나타나고 이런 궤적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그 곡선의 형태나 방정식 같은 것까지는 일반 물리에서는 따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굴러가는 바퀴를 봤을 때 병진, 모든 속도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병진하고 그다음에 중심을 축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순수한 회전하고 그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결합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속도가 그 두 운동에서 나타나는 속도의 벡터 합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VCOM하고 R 오메가의 벡터 합인데 이제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구를 때는 요 둘이 같다는 거고요. 만약에 미끄러질 때 그래서 그 VCOM이 질량 중심의 속도가 회전에 의한 선속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되면은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돌면서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거고 반대로 R 오메가가 더 크다. 그러면 뒤로 미끄러지면서 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를 보면은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이죠.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바퀴 중심의 가속도는 0이에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사람도 관성기 중계가 되죠. 그래서 그 바퀴가 돌면서 가는 거는 똑같아요. 속도만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퀴 꼭대기나 바닥의 가속도는 여전히 그 원운동에서 등장하는 구심 가속도랑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사람이 볼 때도 바퀴 각 테두리의 가속도는 다 똑같이 이런 그 구심 가속도를 갖는데 이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심이 이동하니까 따라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같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는 중심에서 바라본 가속도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